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철도 노조의 파업에 길을 쓰고 맞섰던 정부의 태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서발 KTX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철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에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게 코레일의 방침인데요. 대체 누구의 어떤 의지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어제 한겨레 보도를 통해 좀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민간 매각 방침.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9년에 코레일이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민간한테 매각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지분의 70에서 80%를 민간한테 넘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올해까지 이걸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조 8천억 정도의 매각 대금을 챙기겠다는 거고 그것으로 철도공사 코레일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죠. 예. 그 보도 평가를 보니까 이 인천공항철도가 알짜 코레일의 자회사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요? 2009년에 인수하기 직전에는 예. 굉장히 문제투성이 철도였습니다. 당시 예상 수요의 7%밖에 도달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던 건데 코레일이 인수 이후에 2009년에 인수했으니까 지금 5년이 조금 돼가는데 5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예, 횟수로는요? 당시에 비해서 예상 승객수가 지금 거의 10배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영업수익만 1,500억 정도 올렸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레일 인수 이후에 인천공항 철도가 정상화되고 있고 현재 코레일이 적자 공기업인데 그 적자를 줄이는데 일부 그래도 기여를 하는 효자 노선입니다. 예. 뭐 코레일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 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코레일에서 네.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저는 경영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배임 행위를 하고 있죠. 예. 코레일이 이제 이런 방안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뒤에 기획재정부에 이게 보고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럼 이 거쳐야 되는 과정은 거의 다 거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대통령의 재가만 있으면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겁니까?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요. 대통령의 재가도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해석상 맞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주관하는 전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 계획으로 이미 보고되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민간 투자자 그 매입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고요.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니까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미 실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서 알려진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요. 작년에 수서발 KTX 때문에 철도 민영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잠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인천공항 철도까지 매각하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는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게 알려지면 철도 민영화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가 요번에 예. 어저께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정부 입장에서는 들통이 난 셈이고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을 정부가 숨겨서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예. 예. 코레일의 주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레일이 소수 지분을 보유해서 운영을 맡는다. 이제 이걸 내세워서 민영화라는 인상을 좀 최소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구상은 민영화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뭐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 민영화 아닙니까? 지분을 매각하는 건 가장 전통적인 민영화 방식입니다. 예. 민영화는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고요. 운영을 민간한테 위탁 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민영하지만 80%에 이르는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걸 민영화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민영화라고 하겠습니까? 정부는 비록 20 내지 30%의 소수 지분이지만 경영권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아마 첫 매각에는 저쪽이 이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매입하고 싶으니까 경영권을 코레일한테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둘이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예. 첫 계약만 이렇게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민간으로 넘어간 80% 지분이 또 다른 제2, 제3의 민간 투자자한테 넘어갈 경우에 그들이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경영권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처음에 경영권을 가지니까 민영화 아니라는 것은 이건 사실 좀 궤변이죠. 예. 예. 앞서 철도노조 파업을 야기한 철도 민영화, 그 수서발 KTX 논란, 이거 거치면서 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분 참여를 한 민간의 이득을 지켜주기 위해 요금이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등 이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게 아마도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철도가 정부 계획대로 만약에 민간에게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수서발 KTX든 인천공항철도든 민간 자본이 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코레일 운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코레일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균형만 이루면 되지만 예. 민간 자본들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대략 7%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만큼이 저희 이용자, 승객, 국민들의 부담으로 오는 거죠. 만약에 적자 철도 노선을 민영화했다면 요금이 바로 오를 겁니다. 근데 수서 KTX나 인천공항철도는 지금 흑자 노선이에요. 예. 따라서 당장 요금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노선만 본다면 요금 인하 요인이 여지가 있어요. 근데 코레일은 요금은 인하하지 않고 이 요금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코레일의 일반 철도 적자를 보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렇다는 이게 말씀이죠? 민간으로 가버리게 되면 민간 자본의 호주머니로 가버리지. 예. 우리 지역에 사시는 일반 철도 이용자의 그 요금 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거죠. 예. 결국은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민간 사기업들만 이제 배를 불리기 때문에 민영화에 반대하는 게 이제 국민 여론인 것 같고요. 예, 예. 코레일이 이제 민영화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현재 556%에서 한 397%까지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한데요. 이 부채 비율 낮추기 위해서 민간에 판다 이런 주장 타당합니까? 지금 코레일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17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여야 되죠. 인천공항철도를 팔면 1조 8천억 원의 매각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비율은 줄어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17조 원의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건 저희들의 과제인데 그렇다면 각 부채별 원인 진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천공항철도는 코레일의 영업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자 노선이에요. 당장은 부채 비율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자를 집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게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부채 대책을 세우되 공항철도를 매각하는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코레일의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걸 정부나 코레일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편다고 보십니까? 코레일은 매각하고 싶진 않지만 정부가 지시하니까 사실상의 배임 행위에도 불구하고 철도 경영 코레일 경영진이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국토부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써서든 단기적으로 부채를 줄이라, 그러니까 단기적 효과를 내라고 하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팔 수 있는 것, 민간이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것들의 리스트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짜배기 노선이 떠오르는 거고 수서 KTX도 그렇고요. 이거는 합리적인 공공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보여주기식, 당장 단기 처방으로 이걸 내는 게 일종의 몰핀을 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정부 정책이 이렇게 단기 시야로 보여주기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오히려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런 단기 시야 보여주기식 정책은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뭐 5년 단임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임기 내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 미래다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런 정책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적합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알 것 같아요. 예.
코레일이 민영화를 위해서 지금 지분 참여를 할 금융사와 실무 협상도 벌였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혹시 해당 금융사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요 코레일 주변에 떠도는 얘기는 산업은행하고 접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산업은행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분 매각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산업은행한테 지분이 넘어가게 되고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자동으로 민영화되는 격이 되고 또 산업은행이 민영화되지 않더라도 산업은행 지분이 언제든지 민간한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일단 산업은행이 1차 후보로 접촉된 것 같고 이후에도 또 더 좋은 매입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시겠죠. 예. 예. 인천공항철도 얘기 어떻게 된 내역인지 앞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래 이제 민자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정부가 보조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인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잘 운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다시 이제 민간에 팔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은 뭐 정책 면에서 봤을 때 좀 앞뒤가 맞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항상 얘기해 왔던 게 공기업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운영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를 보면 민간에 있다가 코레일로 넘어간 다음에 경영이 급격히 정상화되었어요. 상장을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좋은 상품이 되었으니까 다시 그전에 인천공항철도를 망친 민간 자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앞뒤가 맞지 않죠. 만약에 코레일이 인수해서 경영이 더 악화됐다면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민간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이 말에 그래도 논리성이 있는데 지금 코레일이 넘어가서 급격히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뺏어간다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죠. 예. 수서발 KTX에 이어서 이제 인천공항 철도까지 이른바 이제 노선 쪼개 팔기 방식의 좀 전형적인 형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인데요. 다른 나라 사회와 좀 견주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 구조와 좀 거의 같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영국은 민영화 이후에 이제 두고두고 여러 가지 좀 폐해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사례와 견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크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민영하는 나라가 있고요. 잘게 쪼개서 민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잘게 쪼개서 민영했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쪼개서 민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정부 방안은 영국 방안보다도 더 나쁜 방안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영국은 쪼개되 소유는 정부가 가집니다.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되 운영만 민간 회사한테 위탁하는 건데 쪼개서 지금 수서 KTX나 인천공항철도는 민간한테 운영만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지분 자체, 자산 자체를 민간에 줘버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급진적인 민영하고요. 운영만 민간한테 넘어간 영국 철도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비중이 더 늘어나 버렸고요. 민영화 이후에. 예. 정부 부담이 줄지 않았어요. 더 늘어났고 요금은 요금대로 물가 상승분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보조금 부담이 더 커졌고 국민은 요금 부담이 더 커졌고 이것을 운영하는 민간 철도 회사들의 주가는 치솟고 있고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자본을 위한 거고 국민과 정부는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정책이었다는 게 영국 철도에 드러나고 있고 저희 방안은 영국 철도보다도 더 악화된 방식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철도공사, 코레일 그리고 철도 노선 이 민영화 논란 정부 정책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보라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7조 원의 부채를 절감하는 게 지금 지상 과제입니다. 그거 해야죠. 예. 그런데 오히려 경영을 악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수석 KTX 아주 최대 효자 노선이고요. 인천공항철도 두 번째 효자 노선입니다. 이거는 코레일이 계속 가지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대신 적자를 야기시키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용산 개발 투자 실패로 3조 원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코레일의 회계 기준이 바뀜으로써 국제 기준으로 바뀜으로써 늘어난 부채가 있어요. 3조 원 정도. 이거는 당연한 부채입니다.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그 건설비를 운영자인 코레일이 요금을 통해서 사후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SOC 산업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건설비를 충당해 주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운영자한테 맡기지 않죠. 예. 이런 식으로 전체 철도 산업의 운영자 책임, 건설사 책임, 그다음에 정부 책임, 이런 책임 몫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코레일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의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7조 원 부채에 대한 원인 진단을 객관적으로 하고 예. 그거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그런 합리적인 대응으로 가야지, 그거 없이 당장 알짜배기 노선을 넘기는 방식의 정부 방침은 저는 코레일의 공기업으로서 코레일을 더 죽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정부처럼 미봉책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니고 종합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대책이라면 시민사회나 노조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민영화 반대 주장하면 이제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이 타결된 계기가 된 게 정치권에서 국회 내에 이제 소위를 만들어서 철도산업 발전 소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 논의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그 소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말 철도노조 파업이 마무리되고 당일날 12월 30날 1차 회의가 열렸어요. 예. 3개월 시한으로 철도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미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계속 회의가 공전되고 있고요. 사실상 민간 자문협의체를 꾸린다 그랬는데 민간 자문협의체가 지난주에 겨우 구정 직후에 꾸려졌습니다. 예. 저도 민간협의체 야당 노조 몫으로 추천돼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거의 열흘이 지났는데도 회의조차도 소집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민간 자문체 회의도 소집조차 하고 있지 않고 이미 시한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조가 이러면 재파업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인천공항철도 매각까지 다시 덧붙여지니까 다시 이 철도 파업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전제였는데 그 소위 활동이 없다거나 또 지금 인천공항철도 매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철도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재파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무리하게 좀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셨는데요. 정부는 이게 공공기관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속내는 이게 민영화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와 그 민영화 사이 어느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직원들의 후생복리 임금을 줄여서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즉 적자를 줄이는 게 한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분 매각 방식이 있습니다. 예. 직원들의 후생복리 임금을 줄이는 건 내부 개혁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건 전형적인 민영화죠. 그래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큰 정책 안에는 민영화 방안이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민영화로 얘기하는 건데, 민영화가 아니다,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 궤변이죠.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의 중요한 축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공항철도 정부의 그 매각 방침 논란과 관련해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